예,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윤석열 12.3 내란 사건,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 정말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특히 12.3 내란 사건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깡패 우두머리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또 행동대원이 함께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검찰에서 아마 같이 일괄 기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기소하거나 또는 따로따로 기소해도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겠죠? 그런 경우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2부에서 했죠. 예. 그건 사실상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3번까지 재판을 했고 총 105차례 공판을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 몇 번 재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12월 이제 결심 예정까지 총 99회가 예정돼 있고 그중에서 62회가 지금 진행된 상태이고 증인도 이제 상당수가 소화가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는 이제 평균 2.2일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4일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큰 차이가 보입니다. 없다고요? 예.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를 만들어서 항소심이 오면 하겠다. 이건 또 뭡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아닙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국정농단 범위가 너무나 넓고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내란 사건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사건도 구속을 많이 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말이죠. 마치 열심히 재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디에 배당된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 볼게요. 지금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검찰이 총 3건을 기소해가지고 8명 재판 중에 있죠. 예. 이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입니다. 예. 또 특검법 통과 후에 내란 특검이 총 5건을 기소해서 이상민, 한덕수 등 기소해가지고 총 내란 특검이 총 8건을 담당하고 총 피고인은 10명이죠. 예. 그런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6개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총 7건인데 김건희 등 전성배 그리고 이종호 등 7건의 피고인은 8명이죠. 예. 근데 재판부가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개 재판부가 총 15건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란 특검은 윤석열 등 10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 재판하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등 8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 재판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재판부가 15개 국정농단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게 다 조폭으로 말하자면 행동대장, 그 다음에 조폭 두목, 그 다음에 부안노동자가 조폭 행동대원 아닙니까? 이게 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만일에,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이 하나의 사건을 말이죠. 이 6개 재판부에 나눠가지고 직위원 재판부처럼 다 친대축구 느림보 재판 해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각자 결론을 따로따로 내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다 어필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직위원 재판부를 못 믿을 뿐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건, 김건희 사건을 뿔뿔이 6개 재판부에 뿌리고 특검이 출범한 후에 내란 사건을 6개 재판부에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재판을 하는지 한덕수가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않으며 또 이상민이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저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법원이 정말 처장님 내란 사건 단죄 의지가 있고 김건희 단죄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지금 한 재판부에 몰아해서 수사를 해서 엉달이라도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변남재판부 의견이 요구가 분출할 것입니다. 예, 위원님 요거 답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12.3 이후에 그 위헌적인 조치는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검찰이나 특검이나 하나로 이제 같이 일괄 기소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한 재판부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기소를 한 마당에 이 사건을 병합하다 보면은 이 사건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으로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검이 쪼개서 기소했다고요? 쪼개서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조폭의 어떤 그런 법리대로라면은 수사를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모든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그럴 수밖에 없죠. 검찰을 싸우고 특검이 나중에 출범했으니까 나눠서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지 말라 해도 통합해서 재판이야. 이 사건 성격에 맞게 재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형량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왜 검찰이 쪼개서 기소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새로 추가해서 기소되는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자꾸 이제 병합하다 보면은 결국 그 전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은 그러지 않아도 왜 전체 통합해서 수사 재판하면 왜 그러십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재판이 흩어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표로 보면 국민들이 놀랄 지경이에요. 국민들은 법원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재판을 모르고 있다면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나머지 재판이라도 다 모아서 재판하는 줄 알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 이상민 따로 한동씩 따로따로 재판하면 결론도 따로 나올 뿐만 아니라 다 침대 숙고처럼 레인보 재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전히 조의대 대법원을 못 믿는데 이건 더 못 믿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건 국정농단 재판부 나오기 전에 통합해서 재판을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 그리고 선고가 필요하다라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재판이 결국에는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25부의 재판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최대한 경주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주시면은 저희들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